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참혹한 교권 침해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 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가해 학생들이 더 이상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시작해보죠. 네, 지난달 16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급식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 줄을 세우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생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데 이 문제 여학생 2명을 포함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갑자기 불쑥 이 줄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거나 뭐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네 몇 반이냐, 왜 새치기를 하는지 이 몇 반이냐고 물었더니 이미 순서가 지난 반의 이름을 대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출석 번호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라면서 앞으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자,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쳤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피해 교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손을 뻗어서 이제 애들을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앞쪽으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뒤로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제 손이 팔에 닿은 거죠. 그랬더니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 더러운 뭐 이런 욕을 시작하면서 뭐 장애인 뭐 이런 욕을 정말 큰 소리로 수십 명 학생 앞에서 퍼붓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중 3학년생이 교사에게 그 아이들 앞에서 이 더러운 X가 어디다 손을 대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뻗어서 학생의 팔에 약간 닿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욕설을 한 겁니다.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라고 하면서 뒤에 욕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XXX 계속 이어지고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했냐라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학생 2명이 또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욕설한 학생이 아마 지시를 했던 걸로 보이고 선생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촬영을 했고요. 선생님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게 계속 끊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촬영하던 학생이 선생님의 팔목을 꽉 잡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폭행당하면 또 본인이 하면 문제되니까 소리를 좀 질렀다고 해요. 하니까 학생들이 일부러 떨어지면서 학생이 선생님 어제 때렸잖아요 라고 거짓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죠? 세상에 요즘은 말이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봉변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걸 촬영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급히 인터폰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SOS를 쳤죠. 그 사이 이 2명의 여학생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1층 중앙정원에 내려갔던 겁니다. 이 욕설한 친구의 지시를 받아서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면서 모두를 경악시켰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1층 중앙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정원 관리용으로 쓰는 그 1.5m 정도 길이의 그 갈피가 있어요. 그 갈피를 집어들고 오늘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외치면서 2층에 있는 학생 식당 거기로 이동하려는 찰나에 개 호출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걔를 막 말린 거죠. 너 이렇게 하면 특수폭행이야. 너 흉기 들었으면 특수폭행이야. 이렇게 말리시는데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말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얘가 내려놨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혼자 진정을 못 시킬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다른 부장 선생님들까지 이제 뭐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는 사이에 학생 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1층 중앙정원에 있는 학생하고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로 그 촬영을 찍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앉혀놓고 좀 진정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보신 그 갈퀴 있죠? 그걸 들면서 갈퀴. 예, 저 X 오늘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갈퀴를 들고 금방이라도 쫓아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선생님이 너 그런 거 들고 움직이면 특수폭행이다라고 하지만 상관없다고 계속 난동을 부리는 걸 겨우겨우 진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피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권이라고 하는 게 이 선생님의 권위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킬 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 급식실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른의 대표로서 그 학생들도 지켜야 되는데 그 갈퀴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명은 급식실에서 어디 더러운 게 내 몸에 손을 대 이런 X. 자, 한 명은 갈퀴를 집어들고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자, 이 두 학생 결국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지도부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점잖했을까요? 아니요.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진짜 말을. 가위 갖다 주면 저 오늘 마지막 타임이었네. 연상전 때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세요 매일 밤마다. 네가 이런 취급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저는 솔직히 더러운 사람이 제 몸에 손대는 싫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있어야 결벽증 같은 게. 그래갖고 손대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행자를 보는 앞에서 저한테 자기 하면서 저한테 너 더러우니까 날 손대지 마라. 저를 남치고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죠. 피해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학생이 생활지도부실에 들어와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멈추지 않으니까 녹음하고 있다. 너네 말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퀴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학생 있죠. 그 학생이 제대로 똑똑히 녹음해서 밤마다 돌려들으면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가슴에 깊이 새겨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위를 갖다 달라, 한바탕 하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피해 교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맨 처음 급식실에서 욕설을 퍼부었던 학생은 뭐 더러운 사람이 몸에 손대는 거 싫다, 나 결벽증 있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잡더라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 피해 교사 가족의 얼굴을 알고 있다, 다 봤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마치 추후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욕설을 한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천연덕스럽게 선생님이 먼저 내 몸에 손을 대서 제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이제 진술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과라는 거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고 결국 선생님은 두 명의 학생들을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결벽증이 있다고 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욕설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으로 맞고소. 이유가 뭐냐면 팔을 거칠게 잡아달했다 이걸로 이제 걸은 건데 선생님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갈퀴를 듣고 협박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맞고서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여학생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선생님은 쟤네들은 선생님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교권보호위원회 제소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얘네들을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좀 변화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게 또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치 초범인 것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라고 하고요. 뭐 교내 봉사 이런 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서면 사과라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미안이라고만 적으면 형식적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저 지금 소개해드린 그 급식실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다른 학생이 그중 한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듣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반성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무슨 나쁜 일이라도 별일 없구나 싶어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저지를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님의 마음인 거고요. 선생님 지금 정신과 상담하고 약물 치료 받고 계시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이제 뭐 학부모 입장에서 그냥 뭐 법적인 거 떠나서 좀 느끼신 바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뭐 사실 교권 가는데 너무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악용하거나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뭐 저도 딸을 키우는데 부모 잘못 저는 매우 크다고 사실 보거든요. 이걸 방치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좀 너무 암담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알고서도 지금 들어왔지만 스튜디오에 저는 너무 진짜 정말 쇼크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야.